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판타지 리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 동안 NBA를 가장 뜨겁게 달군 핫 이슈죠. 굉장한 파장이 일고 있는 카이리 어빙 사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있었던 일들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유대인 성향의 책 영화를 홍보한 어빙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보면은 유대인에게 반대되는 의견 혹은 뭐 어떤 상황에 있어서 비판을 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컨텐츠를 홍보한 것이 과연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건의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누구인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유대인이 누구냐면 이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성경이 어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에요. 성경책의 주연급 인물들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리고 다윗, 다들 들어보셨죠?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에서 나왔던 그 솔로몬, 이런 어떤 위인들, 우리 모두가 들어봤을 법한 역사의 주역들이 다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현 시대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그리고 뭐 뉴욕의 경제나 정치의 중심에 이런 유대인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감독의 스티븐 스필버그도 유대인으로 유명하죠. 어떤 그런 유대인에 대한 인식이 서구 사회에서는, 미국에서는 주인공이에요, 말 그대로. 역사의 중심이란 말이죠. 여기까지가 유대인들의 설명이었다면, 이제는 반유대 감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반유대 감정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근현대사의 아픈 손가락인 나치의 유대인 학살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치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이 반유대 감정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렇다 그래요. 이 세상을 유대인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사실은 그 소수의 유대인들의 똑똑함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 혐오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가서 요즘에 미국과 흑인들에게 퍼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음모론 같은 것인데요. 바로 블랙 히브리라는 사상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지금 흑인이 사실은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는 어떤 음모론입니다. 그러면서 흑인들은 가짜 유대인들을 통해, 지금의 유대인들을 가짜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 정체성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음모론입니다. 이게 바로 블랙 히브리라는 사상인데,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카이리 어빙도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는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시죠? 지금 카이리 어빙의 사상은 그냥 단순히 유대인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음모론에 완전히 지배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바로 다음 날이죠. 조금 논란이 되자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리 어빙이 말이죠. 그런데 그 성명서의 내용에는 사과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사과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약하자면, 나는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뭐 포용하고 이해하고 언제든지 뭐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항상 그렇잖아요. 좀 뜬구름 잡는 표현. 뭐 미안하다라거나 사건의 본질에는 전혀 다가가지 않는 이 성명서를 발표를 합니다. 이러자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어빙에 대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은 티셔츠를 입고 등장을 하기도 하고, 어빙과 대립각을 세웠죠. 그리고 언론도 어빙을 슬슬 등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이리 어빙이 한술 더 뜹니다. 자신이 이야기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흑인의 인권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을 해요. 여기서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자, BLM 운동,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당시에 카이리 어빙 뭐 크게 나쁜 건 아니었어요.
흑인의 인권을 신장하자라는 의견을 카이리 어빙이 피력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선수가 갑자기 경기 출전을 거부하는 등의 프로의식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죠. 팀원들에게 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경기에 빠지기도 하고, 팬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를 보여주기도 했죠. 경기에 그냥 무단으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얘 왜 이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친구는 흑인 인권에 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종에 대한 존중은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흑인 인권 중요하죠. 그런데 흑인의 인권만 존중하고자 하는 이 카이리 어빙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브루클린 네츠는 여기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11월 11일에는 경기 후에 인터뷰에 불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파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찰스 바클리나 레지 밀러 같은 레전드들은 어빙을 비난하기 시작했고요. 어빙을 징계해야 된다, 리그에서 퇴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요. 또 레지 밀러 같은 선수는 그렇게 흑인 인권 이야기할 때는 카이리 어빙 편을 들고 막 하더니 이제 와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느냐, 뭐 너희들 르브론 제임스, 뭐 스테판 커리 이런 어떤 영향력 있는 선수들 왜 여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느냐라고 레지 밀러가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론은 그들의 편이 되게 되죠. 11월 3일 급기야 아담 실버 총재는 어빙을 만나겠다고 합니다. 아담 실버 총재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했고 마음이 좋지 않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뭐 입장을 표명을 하거나 사과를 해야 될 마당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까 아담 실버 총재가 나서게 됩니다. 이건 총재가 나선다는 거는 리그 전체적으로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자 11월 4일 뒤늦게 브루클린이 최소 5경기를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었죠. 그리고 브루클린이 뉴스를 내게 됩니다. 지금 어빙에게 브루클린 내부는 정말 많이 지쳐있고 어빙의 브루클린 커리어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빙의 태세 전환이 사실 너무나도 코미디예요. 그리고 나서 어빙이 사과를 합니다. 지금 사과하는 게 사실 더 웃기죠. 본인의 어떤 신념과 이런 것을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척을 했던 이 카이리 어빙이 지금 언론의 압박을 받고 이제 너 NBA 선수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서 여론이 좋을 수가 없죠. 진작에 사과하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진 않았을 텐데, 카이리 어빙이 지금 사과하기까지 일주일 동안의 모습들이 너무 어떤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카이리 어빙이 지난 몇 년간 보여줬던 리그 내에서의 기행과 프로의식이 결여된 모습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상적인 뭔가 결함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많은 NBA 팬들이 2배, 3배 더 분노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판타지 리거였습니다.